네, 안녕하십니까. 원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회장님하고는 잠깐 얘기는 나누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고, 자료도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생님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제가 처음 의사가 되려고 했었을 때, 그때는 저도 사실은 기독교 신자였고요. 지금은 캐톨릭이지만, 이 크게 보면은 이분의 행적은 의사로서의 삶과 그리고 선교사나 목사로서의 삶 그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닥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여러 선생님들도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갔던 세월에 제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어땠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그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 이제 풀 네임이 되겠고요.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생님은 아버지는 일찍 여의시게 돼서 주로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856년에 태어나셔서 회장님 말씀대로 1922년에 돌아가셔서 내년이 100주년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저희가 이제 많은 걸 준비하고 기리려고 하시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는 뭐 저희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화학당의 시조가 되는 거를 이제 세우신 분이고 이 메리 스크랜턴의 아빠와 오빠도 감리교회 목사여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기독교 정신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분이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예일대를 졸업하고 뉴욕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82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처럼 룰리 와이드 암스라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고 클리블랜드 병원을 개업해서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살다가 다음이요. 마침 그때 84년에 일본의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한국 정부에서 병원과 학교 설립을 허락했다는 소식을 미국 감리교에 이제 알리게 되면서 미국 감리교에서는 한국에 선교를 하러 갈 사람들을 이제 물색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분이 82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후쯤 되는 때였죠. 근데 그 메리 그 스크랜턴 그 가족이 워낙 이 감리교에서 아마 유명하셔서 그런지 그 가족을 이 맥클레이 씨가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 스크랜턴의 부인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 이제 아무래도 한국으로 선교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왔던 분이 스크랜턴 박사의 부인하고 먼저 만나서 그런 선교사로 가는 건 어떠냐고 아마 좀 운을 띄워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은 처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놀라는 표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마이갓, 노웨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좀 난색을 표하니까 그때는 이 맥클레이 박사가 이제 제안을 하러 갔다가 아 이게 그러면 갈 수 없겠군요 하고 물러났었는데 다음이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스크래턴 박사가 지독한 장티부스 열병에 걸려서 사실 부인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기도 아프니까 어머니가 케어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럴 때인데 아마 스크래턴 박사도 어머님하고 그 아픈 병을 치유해 나가면서 선교사의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공유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불러서 드라이브 나가서 본인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인은 처음에는 그 맥클레이 박사가 왔을 때는 노라고 했지만 남편이 얘기하니까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하고 본인이 결혼하는 날 결심이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저희 나라도 현모양처지만 여기도 이제 현모양처의 그 자세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오케이 하게 되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모자가 결심을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1884년 10월에 먼저 어머니를, 그리고 12월에 아들인 스크랜턴 박사를 한국 선교사로 각각 임명하게 돼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85년에 2월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저희 나라가 이제 갑신정변으로 조금 어지러울 때라 잠깐 일본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된 자세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배우게 돼서 한 3개월 후인 5월 달에 저희 나라에 오게 돼서 처음에는 광해원에서 6주간 근무를 하다가 정동의 첫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정동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시병원이라고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이유는 이 윌리엄 스크랜튼이 한국 이름으로는 실한돈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시병원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하사를 받았고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이제 이화학당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한 정동병원, 시병원이라는 정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저 병원에서 뭐 선교 일도 하고 그냥 병원 일도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신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제가 볼 때는 스크랜턴 박사는 의사보다는 선교를 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라고 써붙일까 하다가 미국인 의사 시약소라고 이제 그걸 쓰면서 거기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저희 나라에서 초 VIP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 빈병은 아마도 그 약을 채울 수 있는 그 병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어느 누구한테든 오픈된 마인드로 병을 치료하겠다는 그 마음이 물론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의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곽 안에서 그렇게 진료를 하다가 어느 날 성곽 밖에 버려진 그 환자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성문 밖에 여러 군데의 시약소를 설치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개의 시약소를 더 짓고 싶어서 본부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본부에서 3개의 시약소를 더 짓는데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년 12월에 애호개 시약소, 90년에 남대문, 92년에는 동대문 시약소를 열어서 점차 이러한 진료소를 넓혀가면서 선교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러한 시약소들은 이제 나중에 다 현대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캐톨릭이지만 기독교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 기독교에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복음을 더 전파하는 데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기리어야 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시약소에도 만족을 안 하고 이런 시약소는 또 교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더 어렵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또 병원을 세우는 것이 본인의 임무고 꿈이다라는 얘기를 89년에 했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남대문 진료소에 건립한 상동병원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상동교회가 된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아영교회에는 지금도 스크랜튼 흉상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기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 일도 하고 또 진료도 하셨는데 아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일파인 해리스 감리교 감독하고 이제 이견이 있어서 결국 모든 선교사직, 목사직을 사임하시게 되면서 감리교에서 이제 성공회로 교파를 옮기시고 그냥 평신도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다음이요.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일본 고베에 넘어가셔서 22년에 별세하셔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이런 것들을 남기셨는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일본에 왜 마지막에 왜냐하면 친일파 감리교회 사람하고 싸우면서까지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일본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결말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